이번 강의부터는 자본 거래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거래는 그야말로 돈 거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외화를 거래하는 거는 전부 자본 거래입니다. 자본 거래란 외국으로부터 빚을 얻어오거나 돈을 빌려주는 거래를 말하는데, 자본 거래라 하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행위죠, 이런 행위. 그러나 자본 거래이긴 하지만은 외국인 직접 투자와 같은 장기 자본 도입 거래는 외국한 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이제 우리 그 외국한 거래법에서 규제를 받는 자본 거래는 바로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예금 계약, 신탁 계약, 금전 대차 계약, 채무 보증 계약 또는 대외 지급 수단이나 채권의 매매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인데, 이건 파생 상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지금 3이 파생 상품이니까 파생 상품 거래에 해당하는 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역시 그 파생 상품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파생 상품 거래인데 이건 거주자 간의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하나입니다. 이 외국환 거래법 적용을 받는 거가 예금 계약, 신탁 계약, 각종 계약이고, 증권, 파생 상품 거래. 그 다음에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 국내의 법인이 국내에 있는 사무소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의 설치 확장 또는 운영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이거죠. 해외 현지 법인 만드는 경우에 집기 구매 대금, 사무실 임대 비용 등 사무소에 유지하는데 직접 필요한 경비의 지급 또는 수령, 물품의 수출입 대금과 이에 딸린 운임, 보험료, 기타 비용의 지급 또는 수령. 그 다음에 용역거래의 대가와 이에 직접 딸린 비용의 지급 또는 수령입니다. 그다음에 위와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에 거래 또는 행위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또는 거주자 간의 임대차, 담보 제공, 보험, 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다만 거주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외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에 한합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 간의 상속, 유증 또는 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거주자 간의 거래인인 경우에는 외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이나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에 한합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 간의 거래로서 내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또는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입니다. 거주자에 의한 다른 거주자로부터의 외화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에 의한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내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입니다. 개인의 국내에 있는 영업소 및 기타의 사무소와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 간의 위의 해당하는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입니다.
거주자와 외국에 있는 학교 또는 병원 간의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 운영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입니다. 기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채권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나 거주자 간의 외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거래. 이런 것들은 자본거래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외국간거래법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법 18조 제1항 09조 제32조의 2항입니다. 요거 한번 법 18조하고 09조 한번 보겠습니다. 법 18조. 법 18조입니다. 이건 외국한 거래법이고 이건 외국한 거래법 시행령입니다. 법 18조에 보면 자본거래 등의 신고가 나와 있죠. 그래서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했죠. 이렇게 여기 자본거래 신고 등 해가지고. 다만 외국환 수급의 안정과 외환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사후에 보고하는 거를 신설을 했습니다. 2017년 1항의 신고와 3항의 신고 수리는 제15조 1항에 의한 절차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본거래 신고에 관한 시행령 볼까요? 시행령은 법 18조 제1항에 따라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세부적인 거는 고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고시. 그 고시를 또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란 다음 각호의 거래를 말합니다. 외국한 업무 취급 기관이 외국한 업무로서 수행하는 거래입니다. 다만 외환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급격한 외환 유출입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소액 자본거래, 해외에서 체제 중인 자의 비거주자와 예금거래, 추가적인 자금 유출입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변경 등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거래,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자본거래 신고를 이제 고시를 이런 그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 규칙에 또 이게 나와 있겠죠. 시행 규칙에 보면은 신고 외 거래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급 절차, 신고 등의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감안을 하시면 우리가 앞에서 이 자본거래 신고하는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게 시행령이 이게 저희가 지금 읽은 거죠. 시행령에서 외국한 업무 취급 기관이 외국한 업무로서 수행하는 거래, 이거는 기획재정부 신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소액 자본 거래, 이거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죠. 해외에서 체제 중인 자의 비거주자 예금 거래, 경미한 사항, 이건 자본 거래 신고 외입니다.
이런 경우에 다음 각호의 자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외국한 업무로서 행하는 거래가 되겠죠. 거래가 있습니다.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이 외국한 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및 동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즉 외국한 거래 규정상 신고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신고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환전 영업자가 환전 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그 다음에 소액 해외 송금업자가 소액 해외 송금 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외국한 평형 기금이 이 규정에 따라서 행하는 거래. 거래 당사자의 일방이 신고를 한 경우, 다만 신고인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이 신고 등을 한 거래. 그 다음에 신고한 거주자가 자금 통합 관리를 위하여 미화 3천만 불 이내에서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비거주자와 행하는 해외예금, 금전대차, 담보 제공 거래 및 외국한 은행에 대한 담보 제공입니다. 그 다음에 규정에 의한 자본 거래로서 건당 지급 금액이 미화 5,000불로 받겠습니다. 20년 5,000불로 받겠습니다. 5,000불 이내의 경우. 그 다음에 규정에 의한 자본 거래로서 거주자 이거도 마찬가지로 5,000불로 받겠습니다. 5,000불. 그래서 거래 건당 지급 금액이 5,000불 초과 5만 불 이내이고 5,000불 초과 5만 불 이내이고 연간 누계 지급 금액이 5만 불 이내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규정에 의한 자본 거래로서 거주자 거래액 평균 수령 금액이 이것도 5,000불이 되겠습니다. 5,000불. 5,000불 초과 5만 불 이내. 연간 수령 누계액이 미화 5만 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으로부터 거래 내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지급 절차, 자본거래 지급 절차입니다. 외국한 은행을 통하는 대금의 지급 및 수령, 거주자 간 자본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은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지급 수령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당 지급 수령 금액이 미화 3,000불, 미화 이것도 5,000불이 되겠습니다. 5,000불. 3,000불이 다 없어지고 종전에 다 3,000불 했었는데 2020년 5,000불 다 바뀌었습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자, 외국에 체제하고 있는 거주자 간 금전 대차 거래의 경우, 특정 보험 사업자가 국내의 거주자와 외국 통합 표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다음에 거주자가 해외여행 경비 지급을 충당하기 위해서 외국인 거주자로부터 대외 지급 수단을 증여받는 경우, 그 다음에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화증권을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않은 대금의 지급 수령,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지급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거래 이 경우에 신고 절차입니다. 신고 신청. 자본거래에 신고 수리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런 자는 다음 하나에서 정하는 소유 신고서를 당해 자본거래 신고기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신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항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예금 신탁 계약에 따른 채권의 변동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그 다음에 금전의 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채무의 보증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대외 지급 수단이나 채권 기타 매매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그 다음에 증권의 발행 또는 모집, 증권 취득, 파생 상품 거래, 담보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증권 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그 다음에 신고 수리 심사 사항입니다. 자본 거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정한 사항 중 거주자의 해외 직접 투자 및 해외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내용, 투자자의 적격성 여부, 투자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고 수리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30일의 처리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 수리 및 거부,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 여부를 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투자 업종, 투자 유형,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해서 정형화된 해외 직접 투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미리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면 요건 심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 내용의 보완이죠.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고 수리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신고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서류를 반려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 수리협의 결정 통지.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본거래 신고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간 30일 내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고 수리할 건지, 수리 거부할 건지, 신고 내용의 변경 권고를 할 건지. 이 경우 신고 수리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신고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 수리 거부 결정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고의 수리 거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거주자는 당해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건 법 위반이 되겠죠. 바로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에 따라 당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변경 권고의 수락 여부 통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를 받은 자는 변경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변경 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수락 여부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고인으로부터 거래 내용 변경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을 때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자본 거래의 변경 또는 중지를 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고 수리의 의제. 자본 거래 신고의 처리 기간 내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고 수리 또는 변경 권고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이거 민원인을 위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신고도 이제 내신고 수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본거래의 신고 수리를 함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자본거래의 신고 수리 기간은 내신고 수리를 해서 일정 기간의 준비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본신고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신고 수리하는 거는 자 일본의 그 금융관계법들을 옛날에 다 그대로 우리가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일정 기간의 준비 기간이라 함은 당해 자본거래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예약, 가계약 등 이후
본계약 체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관한 자본거래 통칙에 대해서 한번 관련 외국환 거래 규정을 보겠습니다. 관련 외국환 거래 규정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 외의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신고 외의 거래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신고 외의 거래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급 절차입니다. 지급 절차. 지급 절차는 뭐 아시다시피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지급 수령을 해야 합니다.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지급 수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그 위아 5,000불 이하인 경우와 이런 경우도 지급이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지급 수령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등의 절차 되겠습니다. 신고 등의 절차. 이런 신고 수리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신고서를 당해 자본거래 신고 수리 기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다 저희들 앞에서 본 거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본거래 이 내신고 수리라는 게 있습니다. 내신고 수리는 자본거래의 신고 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거래의 신고 수리 기간은 내신고 수리를 하여 일정 기간의 준비 기간이 경과한 후 본신고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의 준비 기간이라 함은 당해 자본거래에 관한 당사 간의 합의, 예약, 가계약 등 본계약 체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자본거래에 대한 통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